교수님, 그럼 그런 다양한 기기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한 5개 정도의 종류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그런 각각의 기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전기 기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각각 소개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리로 돌고,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원리로 돌고 어떤 구조를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어, 그리고 건선을 어떻게 감을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가 회로라는 것들을 각각의 종류별로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등가 회로는 뭐 직류기의 경우에는 의외적으로 간단하지만 교류기의 경우에는 저 등가 회로를 해석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배웠던 벡터도를 활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도 회로를 갖다가 만들고 나서 회로를 이제 등가 회로를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임피던스들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등가 회로 안에는 사실 많은 종류의 전압 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회전자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압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부 임피던스 값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래서 등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회로를 만들고 그 등가 회로 안에서는 기계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어떠한 양의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다 기술할 수 있도록 회로도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하 상태, 즉 어떤 때는 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로드죠, 로드. 여기서 이제 쓰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할 때 그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때 이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또는 기계적인 부하 같은 경우에는 모터로 돌리고 있는데 모터 축에 걸리는 힘이 부하, 그것도 기계적 부하죠. 기계적 부하가 바뀔 때 어떠한 기계적 특성을 보여줄 것이고 전기적으로 어떻게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법은 이제 그런 기계들을 등가회로화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런 값들을 결국 파라미터 값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임피던스라든지 그다음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로를 연결을 하고 측정을 무엇을 해가지고 값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지가 되겠죠. 운전법의 경우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기계들을 뭐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할 것인지, 운전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율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 입력을 얼마나 넣었는데 출력으로 얼마나 전달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입력의 내용은 사실 그 기계에서 소비되는 손실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값들이 출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은 결국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거나 또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다 같은 식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손실들을 보면은 입력이 아니라 이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실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계가 발생하는 손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서는 이제 저항 부분에서 열로 발생해서 손실되는 그런 손실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 다 기계손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동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손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철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철심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 철심에 히스테리시스나 또는 와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철 부분,
위에 동소는 여러분들이 도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 철소는 철심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손실 또는 이것은 뭐 베어링에 의한 마찰손 또는 회전할 때 바람에 대한 마찰이 있게 되죠. 그런 손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계적 구조물이 갖게 되는 표류 부하손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손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출력은 사실 역쪽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각각 기계 종류별로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기 기기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전기와 자계의 성질 또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인 동력을 얻어내거나 또는 전기를 발생하거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자기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도 전기처럼 우리가 전기는 이제 RLC,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전기 회로는 익숙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계를 발생시키고 그 자계를 회로 자기에 대한 도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성체라고 하는데 자성체를 이용을 해서 자속이 흐르는 그러한 통로를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회로를 구성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곳에 자계를 집중시켜서 균질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